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는데, 현재 국회 청원에 들어가시면요,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국보법 폐지되면 되겠습니까? 나라를 지켜야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변에 계신 지인들과 함께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니까요, 한 8만 3천 명 정도가 서명을 했는데요. 지금 10만 명을 꼭 채워야만이 국보법 폐지 반대 이 청원이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좀 열심히 챙겨주시면 오늘 하루로도 10만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 관심과 그리고 이 국회 청원, 제 방송 아래 설명하는欄에 보면요,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 링크를 꼭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뭐 한 20-30초면 됩니다. 바로 청원을 비회원으로 청원을 신청하면요, 바로 청원이 돼요. 비회원. 또 물론 국회 청원 국회에 이 회원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야 회원으로 하면 되고, 비회원인 분들은 비회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쭉 하면요, 뭐 10초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국보법 반대 청원 꼭 참여해 주십사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요 언론 매체에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동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자세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 TV 토론이 있었고요. 오늘 또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 TV 토론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가장 뜨거웠어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과 후보와 그 다음에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에게만 유리한 그런 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즉 공정성이 없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세를 퍼부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그야말로 이건 막말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모든 후보를 다 포용하고 대신에 내가 운영하는 버스 안에 윤석열 총장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안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방어적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시에 말이죠, 또 이 TV 토론이 열려요. 그런데 오늘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가 이 토론이 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에서도요, 핵심은 윤 총장 없이 대선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5명 모두가 아니다. 전부 X표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야권의 사실상 여권과 겨눠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현재까지는 윤석열 총장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이번 대표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잘 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이 주호영 의원이 또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입장이 있어요. 이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입장인데요. 이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일주일 안에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는 도장 찍기 직전 단계까지 갈 정도로 여물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서 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 있듯이요. 충분히 본인이 일주일 안에 전부 다 영입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준석 돌풍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이 지역 연령 안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 당원 당심이 70%나 되는데 이게 배열이 지금 반영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이준석 이 광풍은 이 당원들이 냉정을 되찾아가지고 집단 지성을 발동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 필요한 당 대표는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안정적 대표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영남권을 잘 끌어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영남권 이 당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호영, 그 다음에 나경원, 이준석 이 세 명이 말하자면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상당히 강한 뭐라 그럴까요?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홍문표 의원과 그 다음에는 이 조경태 의원이 뒤를 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모바일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어제 딱 하루 했는데요. 25.8%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역대급 투표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또 이 당원은 당원대로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 지지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30% 후반대를 기록하고 거의 이제 4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하늘을 찌솟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바람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당히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지난 5일날 정치 아카데미가 개강했는데요. 이 신청생 중 77%가 2030 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별로 보더라도 말이죠. 남성이 31명, 여성이 13명이고 최종 합격한 사람이 24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24명 분석해 보면 연령대가 198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로서 상당히 연소한 그런 층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학생 중에는 말이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주 1회씩 진행을 해서 이 정치평론가라든가 이 대학 교수들을 초청하는데, 보수의 품격,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런 것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당 측에 의하면요, 2017년도에 시작해서 올해가 세 번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이 변화의 바람이 굉장히 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지금 집중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홍보, 그리고 접점을 넓히는 이 계층이랄까요? 이렇게 보면 우선 중도층이다. 그 다음에 반문 세력층이다. 그 다음에는 이 청년 2030 세대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인천시당에서의 정치 아카데미 맞물려 떨어져서 윤석열 총장이 일종의 이 외연을 확장하는 대상으로 중도, 그 다음에 반문, 그 다음에 청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설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래 이번 주에 말이죠. 왜냐하면 6월 11일 날 당 대표 선거가 끝나면 공보팀을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백신 접종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공보팀 이 출범을 다음 주로 자연스럽게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백신 접종을 반드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신을 맞는 지역은 지금 보안상, 그리고 또 언론에서 이 집중적인 취재 경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언론에서 취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 예비 투표할 때도 이 부친을 모시고 예비 투표하는 장면이 언론에 이 포착이 돼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굉장히 오늘 나와 있는 뉴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 윤석열 총장 이제 그동안에 한 책이 서너 권 정도 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나온 책들은 윤석열 총장과 직접 교감을 가지면서 이 팩트에 충실한 책이라기보다는 저자들이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된 윤석열 총장,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책들이 한 4권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새로 발간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내주에 발간되는데요.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입니다. 이 책자를 누가 발간하느냐면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인문학 작가로 알려져 있는 천준 씨가 내주에 출간해요. 서울문화사 출판사에서 발간하는데, 이 책은 윤석열 총장과 직접적으로 교감을 가져서 사실 확인 관계를 거쳐서 나온 처음으로 발간되는 책이다. 이렇게 이 작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윤석열 총장하고는 이 다른 측면, 즉 팩트가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조국이 뭐 하루 만에 10만 나갔다 오는데 이 책은 뭐 하루에 수십만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거에 이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안철수 그 책자 엄청 인기리에 많이 팔렸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국 책이 그렇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데 조국 책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산다기보다는 친문 강성파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좋아서 산다, 궁금해서 산다, 이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정치적인 판단이 선제적으로 깔린 책자가 바로 조국 책자이기 때문에 그 대량 판매 여부에, 대량 판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을 달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우선 이 박근혜 구속 문제, 노무현 구속 문제, 그 다음에 진정으로 정말 윤석열 총장이 보수주의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런 중요한 말하자면 이슈에 관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나왔는데요. 상당히 진정성 있는 책자고 이 확인을 거쳤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구속 수사를 반대했다.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근혜 특검 수사팀 팀장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구속 주장을 했냐면 차기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구속이 됐느냐? 2017년도 2월 말에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관되고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까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구속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주도한 본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었지 윤 총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천준 작가가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김수남 총장이 이러한 언론 보도에 관해서 한마디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도 불구속 수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검찰에서는 이 검사장들, 특수부 검사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신속한 수사를 주장했지 구속 수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속한 수사를 하되 전직 대통령이니까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해서는요. 2012년도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부친과 함께 박근혜 당시 후보의 신촌 유세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래서 윤 총장 집안 사람들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윤 총장 본인도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 라고 여러 차례 주변에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책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입문과 관련해서 비화도 내놓고 있어요. 2016년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정대철 전 의원을 통해서 출마를 제안해 왔다. 이것은 이미 저도 제 방송에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윤 총장이 왜 이런 비례대표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본인은 괜찮지만 댓글 수사가 한참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래서 반대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가 되면 나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영입 제의가 왔었다는 것도 밝히고 있는데요. 이때는 뭐라고 거절했느냐. 내가 검사장은 한번 하고 나가겠다. 이러면서 고사한 것으로 그렇게 이 책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금 현재 복역 중에 있잖아요. 이 복역 중에 있는데 올해 초 야권 인사가 면회를 갔다고 그래요. 면회를 갔는데 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모두 대권 후보 적당한 인물이 아니다. 딱 한 사람이 보이는데 왜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떡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최경환 연대 상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기종 교수가 당시 이 기획원 장 할 때 자문위원으로 모신 적이 있고 또 연대 상대를 다닐 때 아주 가까운 은사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베일이 하나씩 이제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이제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뜨는 거와 이 반비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디스하고 나섰어요. 이러한 이 디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 언론에 밝히고 있는 내용들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 총장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쭉 흐름을 보면요.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틀렸다. 그리고 본인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입장이 최종적으로 극에서 극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제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한번 만나자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날짜가 4월 17일인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에서 이 회동 제의를 이제 번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하나의 로드맵하고 달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사리판인 국민의힘에 가면 안 되고 제3의 지대에서 출발하라. 그러면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을 보면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 쪽과 상당히 손이 닿아 있는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8일인데 오늘 오전에 이 열린 토론해서 이 정진석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공부 모임이 있어요. 이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서 오늘 또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이 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시부터 연다고 그랬으니까요. 열렸는데 여기에도 본래 윤석열 총장이 참여를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참석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부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조찬 모임은 열린 토론 미래 이러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가 본래 가려고 했고 그 모임에 윤석열 총장은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여기에는 오늘 대신에 그래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이 권순우 자영업연구원장은 윤석열 총장과 최근에 만난 바 있어요. 만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비판적 시각을 공유했던 분인데 이 모임에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어떻게 입장이 달라졌는지 한번 이렇게 쭉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장에 맨 먼저 별의 순간을 파악한 별의 순간을 말하자면 맞게 별의 순간을 맞았다. 그러면서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고 본인이 그것을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수 있고 파악을 못하면 그냥 그걸로 마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두 달 후인 3월 달에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별의 순간을 이제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별의 순간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잘 골라서 치우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아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면 어떻게 잘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윤 총장이 이번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한 선택을 하면 저 어느 정당을 택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선택을 한다는 얘기가 바로 삼지되고 아니한 선택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속된 말로 삐진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에 들어와서 말이죠. 윤석열과 관련해서 대통령감인지 확신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난 1일 날인데 채널A 인터뷰에서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인물은 바로 윤석열 총장이다 라고까지 확인사살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지난 3일 날에는 다시는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도와달라 해도 돕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7일이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동아일보 통화에서는 애초부터 윤 총장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입당을 하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다.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 총장이 강조하고 있는 이 공정이라는 이 시대가치 여기에 관해서도 통상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가치일 뿐이지 시대 정신으로 꺼내들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공정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준석 후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사실 공정, 정의, 법치 이런 거는요. 이 진보냐 이 보수냐 이런 정치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일반론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든지 굉장히 중시되는 가치인데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대정신처럼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로 이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생각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원희룡 지사, 윤석열 총장에 대한 피로도도 높아진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고 또 윤석열과 그 다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1, 2위 외에 이를 때려서 본인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 홍보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제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별의 순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검찰 인사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가만히 있냐? 검찰의 부조리에 침묵하지 말아라. 청년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도요. 청년 좌절을 먹고 사는 이 기생충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거. 이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인기 영합주의적 정책 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원희룡 총장도 이번 달까지만 지사를 하고 내달에 지사직을 그만두고 전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이 야권의 잠룡, 그 다음에 여권의 잠룡들과 관련된 뉴스 빠짐없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고 또 좋은 균형 잡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 국회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 방송 바로 아래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협조 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